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구명리 중급편 책에서 아직 초급편에 해당이 되는 격국장.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식신격. 이 식신이 무엇인지, 식신격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이 식신은 먼저 이 어떠한 일간이 되었던지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 그 10개의 천간을 십신이라 말하고 그 10개의 천간이 어떠한 천간이든지 일간을 설기하는 일간과 음양이 같은 그것을 식신이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병화였었다. 그러면 병화와 일간이 같은 설계하는 글자는 무토가 되겠죠. 또는 무토일간이었다. 그러면 무토일간을 설계하는 음양이 같은 글자는 경금이죠. 또는 임수일간이었었다. 그러면 이 임수일간과 음양이 같은 양천간으로 설계하는 글자이니 이때는 간목이 되겠죠. 자, 이 간목에 상관격이다. 그러면은 간목을 설계하는 글자에서 음양이 다른 글자. 그러면은 간목과 음양이 같은 것은 병화이고 정화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정화 입장에서 음양이 다른 설계하는 글자, 그것은 무토죠. 그래서 이 무토가 상관이다. 그래서 식신상관을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라 그래요. 내가 양천간이냐 음천간이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음천간이라면 나와 같은 여자와 여자를 만난 것이, 즉 이 음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와 여자가 만난 이것을 식신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여자, 어머니가 딸을 만난 관계, 이것이 식신이다. 그러면 상관이라고 그러면 나 자체를 어머니라고 놓고 이렇게 보시라 그래요. 내가 상관이면 음양이 다른 관계. 그러면은 을목이 음간이기 때문에 음양이 다른 설계하는 글자는 병화다. 그러면 이 병화가 상관이 된다. 을목 일간 여자가 상관 아들을 만났으니 관사를 겁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관살인 아버지가 나를 극하려 했을 때 내 자식 아들이 나를 보호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신상관이 사주에서 10개의 십신이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라고 했을 때 나와의 식신의 관계성 또는 을목일간이라고 했을 때 나와 식신의 관계성,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식신이 좋고 상관은 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명리를 잘못 배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식신은 좋고 상관은 안 좋다, 또는 상관은 흉하고 식신은 길하다, 이러한 관념 자체를 빨리 비우셔야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각기 일관과의 유정, 무정, 관계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식신은 재물의 원신으로
의식주가 풍부함을 상징하는데, 그러므로 식신이 희신이 된 경우에는 소득, 복록, 자산 등의 윤택함을 상징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일간과 관계성이 좋은 것을 먼저 찾으라. 그래서 그 부분이 유정, 무정, 꼭 이 부분에 따라서 식신격이 좋기도 하고 흉하기도 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음양간의 특성에 따라서 식신 성분이 같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식신은 지지의 생재 성분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지는데, 가령 갑일간의 식신은 병화와, 천간으로는 병화와 사화가 식신이다. 그러면은 이 갑목일간의 이 병화, 갑목일간의 병화는 목화통명이죠. 그 다음에 사화는 문창성이다. 먼저 이 부분을 알고, 갑목이 병화를 만났고 목화 통명이 되었고 병화의 사화가 있으니 록군을 한 병화이기 때문에 문창성 성분으로 자리해서 학문과 예술과 수명과 복록이 가득할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미 정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중에는 병화, 무토, 경금이 암장되었고 금국으로 관성을 생조하여 부기에 이르게 하는 성분이지만, 상관인 정화와 오화는 생재하기보다는 관성을 단련시키는 성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아셔야 할 게, 관성을 단련, 그러니까 관성을 재련하고 단련을 해서 귀를 얻고자 했을 때는 상관이 좋고, 부를 얻고자 했을 때는 식상이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일간과의 관계성, 그래서 갑목은 병화를 좋아하고 또는 정화도 좋아하고, 그러나 월지에 의해서 겨울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또는 봄에 태어났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전부 다 유정, 무정이 변하게 된다. 천간을 원할 때도 있고 지지를 원할 때도 있고 그렇다. 만약에 을목일간이라면 상관인 병화와 사화를 매우 좋아한다. 그러므로 음일간의 상관이 부기를 이루는 근원이 되지만, 식신인 정화와 오화는 관성을 극하는 성분으로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을목, 음일간은 식신 자체를 거부한다 그래요, 정화를. 그래서 을목과 정화는 무정관계이다. 식신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다. 이 을목은 오로지 병화를 좋아한다. 병화, 태양이 화창하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정, 무정,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일간이 양간인가 음천간인가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요. 식신의 특징은 신체가 풍부하고 성질이 명랑하며 복록이 많을 것을 상징하는데, 식신은 양일간의 식신, 여기에서 양일간의 식신, 즉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이 갑목일간의 식신은 사화이고 음양이 같다 그랬죠. 갑목도 양간이고 지지사화도 양이기 때문에 병화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식신이 되고 양일간은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하나. 그러나 음일간, 을목이었을 때는 오화가 있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정화 투출은 서로가 무정한 관계이다. 이 을목은 오로지 사화를 좋아하고 병화를 좋아한다. 이 부분에 음양간의 특성, 그리고 조우의 관계, 이 조우의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간목이나 을목 모두 다 이 조우를 떠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용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가령 간목이나 을목에 인목이나 묘목 한 글자가 있다면 이 다음에는 조우를 살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 어떠한 십천간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일지에 록지나 왕지가 한 글자 있을 것을 1번으로 원하고 그 다음에 계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계절에 있어야 할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유정, 무정 모든 것이 달라져 간다 그래요. 지지를 원할 수도 있고 천간을 원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식신의 특징은 대체로 신체가 풍부하고 성질이 명랑하며 복록이 많을 것을 상징하는데, 식신은 천고라고 해서 이 하늘의 창고다. 근데 하늘의 창고인데 이 식신은 하늘의 곡식을 저장해 두는 곡창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하늘에 곡식을 저장해 놓는 창고이기 때문에 이 식신격은 신체가 풍부하고 성질이 명랑하며 음식 먹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가무와 예술 이쪽에 상당히 능한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식신은 인간의 수명을 담당하고 자식성에 해당하며 재물이 풍부하고 음식을 즐기는 성분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가만히 앉아서 자식들의 공양을 받는다는 뜻이 있으므로 약간은 게으를 수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경영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와, 그래서 게으를 수 있고 솔선수범하는 경향이 부족할 수 있으며 공짜를 바란다는 뜻이 있다 그래요.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이, 비록 식신격이라 할지라도 꼭 중요한 것은 식신격이 일간이 신약하면 파격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 격국을 찾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떠한 것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식신이 되었건 정제가 되었던 정관이 되었건 나에게 유익한 복을 주는 것이지, 일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면,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지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 할지라도 산삼은 산삼인데 백년근이다. 뭐 하수오, 머리를 검게 하고 정력이 충만하게 한다는 하수오를, 예전에 무협지에 보면은 1000년짜리 하수오를 만났다, 찾았다, 뭐 등등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도웅자삼, 이 도웅자삼이 몇 수천 년 된 도웅자삼이, 어린아이 형태의 도웅자삼이, 이것은 몇 수천 년 이것이 대해서 지기 땅의 모든 기운을 뽑아먹은 산삼이 도웅자삼이 되어서 영혼이, 이것은 유혼이라 그러겠죠. 영혼이 아니에요.
유혼, 유개의 혼이 붙은 동자삼이 날아다닌다 그러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인연이 되는 사람한테, 즉 도통을 할 사람한테 이 사람 옆에 와 가지고 자기를 먹어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도통을 하면 자기도 같이 도통을 하겠다. 즉 해탈할 사람 옆에 와서 이 사람이 자기를 먹어 주고, 이 사람이 해탈해서 부처의 경지가 가면 자기 자신도 자연스럽게 부처의 경지에 들어간다. 뭐 천년 하수호를 먹어 가지고 여기에서 어찌 되었건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동자삼이 되었건 산삼이 되었건 하수호가 되었건 아무리 귀한 약초라고 해도 내가 이것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별무 소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즉 다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지하물이 좋은 정인이 간여지동해서 갑인으로 왔다. 그런데 정화일간이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정인격에 이 정화일간이 간목, 갑인이 있으니 엄청 인수 정인격으로 좋다, 인수의 복록이 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것을 꼭 아셔야 된다. 이 십신론 통변에서 보면은 정인격 딱 두드려서 보면 게으르다. 그리고 그 다음 성분 마마보이다. 그 다음 성분 어머니를 상당히 힘들고 걱정을 끼치는 자식이 되어버린다. 이 이유가 뭔지 아시나 그래요. 여기에서 조건이 있다. 이 정화였다면 반드시 사화나 오화가 있을 때는 정의있게 분에 총명해서 못 이룰 일이 없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예술가로 가든 어디에서든지 성공, 발복, 출세한다 그래요. 그러나 정의격인데 사화도 없고 오화도 없는 정의격이다. 내 말은 정인격인데 이 정인을 바로 하수오, 삼삼, 천념, 인삼이 되는 정인격인데 이것을 소화, 흡수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르다, 마마보이의 성격이다. 나 밥 먹기 싫으니까 나 밥 먹여줘. 오늘은 맛있는 것이 뭐 이거 해줘. 이러한 성격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정인격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마마보이 성격으로 일생 누구한테 의지하는, 남자면 처한테 의지하고 여자라면 자기 남편한테 의지하고 그 의지심이 많기 때문에 참 사람 미쳐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십신에 뭐 식신이 좋고 정제가 좋고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모든 그러한 관념을 없애라 그 얘기예요. 관계성, 일간과의 관계성, 유정, 무정 이 부분만 있을 뿐이지 식신이니 상관이니 이러한 부분은 다 잊어라. 이 부분부터, 이 시간부터. 이때 유념할 것이 생지가 식신이라면 그렇지 않으나 왕지가 식신이라면 이러한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양일간의 식신과 음일간의 상관성분은 식록과 재물 그리고 재물의 원신에 해당하므로 희귀신을 떠나서 인수의 도식이 있으면 단명수를 논하고, 여명의 경우 자식신상 이변수와 자궁질병의 암시가 있다. 그래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식신과 상관 이 부분이 간목일간에
정화는 상관이고 병화는 식신이 되고, 을목일간은 정화가 식신이고 병화가 상관인데, 이 간목에서는 사화 식신이 문창성으로 식록과 재물을 만들어내는 희신으로 매우 좋고, 만약에 겨울에 태어났다면 을목일간은 이 정화 그리고 오화는, 정화가 식신이고 오화가 수복을 이루어주는 식신이기 때문에 문창성이라고 하지만, 관계성, 유정, 무정을 살펴라. 간목일간은 정화를 만나든 병화를 만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간목일간이 병화를 만나면 부와 귀를 이루는 성분이고, 그 중에서 부를 이루는, 부자를 이루는, 돈을 버는 돈복의 성분. 그런데 이 을목 입장에서는 식신 문창성인데 이 정화를 만나면 무정관계 싫어한다. 한겨울에 태어났을 때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성분이다. 을목은 일평생, 왜냐하면 정화는 하늘의 별을 상징하고 이 병화는 태양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을목은 밝은 태양 아래 화려한 꽃이고 싶어 하지, 이 별빛 안에 밤중에 을목이 되면 박꽃, 나팔꽃, 밤중에 피는 달맞이꽃이 되어버린다. 밤중에 피어있는 꽃을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 밤중에 화장하고 예쁘게 피어있으면 화류계다. 밤중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내지는 이 사람이 전부 다 화류계 밖에는 없다. 밤중에 잠자는 사람은 현모양처일 됩니다. 그래서 화류계 성분으로 변해버리고, 오화가 비록 을목의 문창성이요 식신이라 할지라도 이 을목은 오로지 병화, 태양 아래 화려하게 남들 활동할 때 나도 활동하고 싶지, 내가 음적 성분이라고 해서 왜 내가 밤에 활동을 해야 되냐 하는 불평이 들어가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정 무정의 관계를 반드시 살펴서 아셔야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을목의 오화는 홍염살이다. 홍염살인데 이 오중정화가 있기 때문에 밤중에 홍염살이다. 그러기 때문에 화류계다. 유정, 무정을 반드시 살펴라. 식신이 상관이니 이러한 부분 이제는 개의치 말라 그래요. 그래서 양일간의 식신과 음일간의 상관성분은 식록과 재물 그리고 재물의 원신에 해당하므로, 희귀신을 떠나서 인수의 도식이 있으면 단명수를 논하고, 여명의 경우 자식신상 이변수와 자궁의 질병을 암시한다. 여기에서 도식성분, 자, 이 부분은 간목도 그렇고 을목도 그렇고 동일하다. 간목이나 을목의 도식 성분은 자수이다. 간목이나 을목의 도식 성분은 계수이다. 간목에서 계수는 정인이요, 을목에서 계수는 편인이고, 간목에서 자수는 정인이고, 을목에서는 또한 편인이다. 그런데 간목에서 자수가 정인이기 때문에 매우 유정하고 좋아야 되지만 목욕살일 뿐이다.
을목에서 자수는 또한 편인이다. 이 편인인데 왜 자수와 계수가 도식에 해당이 되냐면 최고의 극음, 마지막의 극음,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수는 시작과 끝이 있어서 대설에서 자수가 들어오고, 이 자수는 동지로 새롭게 나가는 시작과 끝이 되는데, 그래서 최후 마지막 해수에서 물려받은 성분, 그래서 극음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수가 한냉 성분이다. 만약에 여름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자수나 계수가 한냉 성분이기 때문에 시신작용을 해서 상당히 좋지만, 겨울에 태어났다, 자월이었다, 그리고 계수가 투간이 되었다, 그러면 간목이나 을목이 얼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조건 없이 병화 태양을 원한다. 태양이 없을 때는 정화, 난로라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계수가 투출이 되면 이 병화는 흑운 차이를 해버리고, 이 정화는 불을 꺼버린다. 촛불을 꺼버린다. 난로불을 꺼버린다. 그러면 갑을목이 자기 자신의 인생 무대인 병정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도식이라고 한다. 여자의 경우는 자식성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이 내 모친인 계수가 불을 꺼버리기 때문에 내 모친이 자식을 죽이는 것과 같다.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성립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절의 특성, 이 부분에 따라서 도식작용, 이 부분도 다르게 나타난다. 즉 다시 얘기해서 갑을목의 도식은 계수이고,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었었다. 신금일간의 도식은 기토이다. 무토는 도식이라고 하지 않는다. 임수가 있어도 적당한 제어를 해주고 계수가 있으면 합거되어서 계수를, 신금이 싫어하는 계수를 제거시켜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신금에서 기토가 투출이 되면 임수는 기임 탁수를 만들고 계수는 이 기토 전답에 계수 비가 내려서 전원옥답 논밭에 꾸정물이 만들어지고 황토 흙물이 만들어지고, 황토 흙물을 뒤집어 쓰는 신금이 되기 때문에 신금일간 자신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 계수가 무토태산을 만났다면 무토산에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이 되지만, 기토는 전원 옥답에 계수 비가 내려서 옥답에 물이 찰찰찰찰 넘치면 그 물이, 신금은 일평생 맑은 물에 도세 주옥되기를 원하는데 꾸정물을 일으켜서 망신살을 만드는 나의 나타남, 내 인생 무대, 내가 하는 행동들이 꾸정물을 뒤집어 쓰는 망신살 일들만 하게 된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유정, 무정, 도식, 이 부분을 알고서 사주를 감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식작용이 원국에 있으면 대세운의 재도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고 불기객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이것은 운기의 희기를 떠나서 발생한다. 식신성분은 인의, 도덕심이 깊고 자식 인연이 많은 것이 장점이지만
가물을 즐기는 한편 색정에 빠지기 쉬운 단점도 있으며, 특히 식신격이 왕성한 경우 비만한 체형으로 변할 수가 있으며, 키가 좀 작은 편으로 덩치가 큰 사람이 많고 옆으로 벌어진 사람이 많더라 그래요. 필자고 확인들을 해보면. 남자의 식신은 처의 어머니 그리고 조모님을 상징하므로, 길신이 된다면 조모님의 사랑 속에 성장하고 결혼 후에도 장모의 사랑을 받으며 현모 양처를 만난다는 암시력이 강하다. 여기에서 길신이었을 때, 희신이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렇다 그래요. 이 부분이 희신이 아니라면 반대로 보면 되겠다. 결혼 후에 장모의 사랑을 받고 이 부분이 희신이 아닌 기신이라면 장모와 서로가 얼굴을 안 보려 하는 상태가 되고 현처가 아닌 악처를 만난다는 암시력으로 작용한다. 항상 반대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고, 식신이 유기하고 희신이라면 마음이 너고롭고 풍류를 좋아하며 기술, 의학 관련 계통에 진출하면 좋고, 학문을 계속해도 길하며 또한 의식주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도 성공하고, 생계격 일대는 금융계통에 종사하는 것도 길하고, 식신이 시신이라면 음식업에도 탁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그러나 식신과다의 기신이 된다면 게으르고 호색하며 분별심, 분발심 부족으로 발전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음일간의 식신 과다는 매우 흉하여 제살퇴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부 회로에 문제가 있게 되고, 대체로 식신은 소원성취의 육친성으로, 목기가 나무라면 화기는 꽃으로 화려함이고 재주이며 기술이고 재능이다. 그러므로 식신은 자기의 화려함과 재능을 나타내는 기회와 무대를 얻는 장소에 해당한다. 또한 나의 밥그릇에 해당하며 내가 먹어야 하는 음식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포장하는 포장지이다. 또한 의복에 해당하며 내가 베풀어 주는 마음으로 인정이 되고 나의 넓은 가슴이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지어내는 언어이고 부어이다. 자아를 발산하는 신바람, 흥, 끼, 연기력이며 자신의 두뇌를 활용하여 의심을 탐구하고 스스로 연구 정리하며 신념을 표출한다. 식신은 칠사를 제어하며 일간을 보호하고 재물을 방조하며 의식주에 관련하여 예술, 문화, 사회복지, 유통업, 요리업, 학문, 금융, 기술, 보건복지, 사회사업 등을 관장하는 직업에 해당한다. 왕성한 관사를 식신이 억제하는 구조를 식신 제살격 일하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정하는 구조를 식신 생제격 일하고 하는데, 자, 오늘은 여기에서 시간이 벌써 40분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시간 이내로 다 할 수가 없고, 또한 30분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필자도 그렇고, 그래서 30분 정도로 될 수 있으면 이 강의를 끊으려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1시간이 넘으면 네이버에서도 올라가지가 않고, 모든 인터넷상에 이러한 동영상들은 1시간
이내에서만 올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때 30분짜리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거의 40분짜리를 강의를 듣는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많이 편집을 해서 잘라낸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필자가 흥분해서 하는 말이라든지 또는 기침 소리라든지 또는 조금만 소리를 내도 이것이 전부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녹음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꾼들 또는 비행기 소리, 차 크락션 소리, 이러한 부분이 전체가 녹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잘라내면 40분짜리를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자르면 30분짜리 정도가 되고, 즉 1시간짜리다 그러면은 1시간 20분 정도 이 강의를 하는 것이 1시간짜리 정도로 된다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필자도 한밤중 또는 이러한 새벽에 이것을 녹음을 하는 이러한 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한 30분 정도로 잘라서 30분에서 40분 사이 이 부분으로 그 동영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1시간 내로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 역시 1부, 2부로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요. 왕성한 관사를 식신이 억제하는 구조를 식신제살이라 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조하는 구조를 식신생제라고 하는데, 식신생 편제가 있고 식신생 정제가 있게 된다. 그 성격은 식신생 편제이냐 정제이냐 거기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지고, 설령 식신이 관사를 제어한다고 그래도 이 식신이 제살을 하는 것인지, 즉 이 제살이다 하는 그것은 관살 중에 칠살 이 부분을 제살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관을 제어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전체가 변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명식을 보면서 그 부분은 하는 것이 좋겠고, 자 여기에서 신강명식이다. 신강명식으로 여기 세 가지는 신강명식인데, 신강명식과 신왕명식을 아셔야 되겠다. 여기에서 신강하다는 그것은 인수성분, 즉 갑을목에 인수가 있어서 신강한, 즉 갑목에 인목이 있고 임수가 있고 자수가 예를 들어서 있었다. 그러면 이미 신강하겠죠. 이러한 신강이 있고, 또는 이 갑목이 이 인수는 없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임수 한 글자만 있고 이 자수는 없고 인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또 다른 간목이 있었고, 이것은 신왕이다. 신강은 인수가 있고 인수 비겁에 의해서 강한 것이고, 신왕사주는 비겁만 강한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신강, 이 부분은 인수 비겁이 있는 신강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글 중에 신강, 신왕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아시고 읽으셔야 이해가 갈 것이다.
신강사주로 재성과 관성이 있으면 관사를 취용을 하고 이 부분에서 조울을 생각을 하시라. 일반적으로 신강사주로 재관이 있고 조우가 필요하면 식상이 용신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조우가 필요치 않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간목과 을목, 양천간과 음천간을 또 구별을 해야 된다. 양천간 용신 잡는 법과 음천간 용신 잡는 법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신강사주로 양천간일 때, 신강사주로 재성과 관성이 있으면 관사를 취용한다. 신강사주로 비겁과다면 이것은 신강이 아니고 글씨가 지금 현재 잘못되었다 그래요. 신왕으로 벌써 신강으로 비겁과다. 그러면은 이것은 신강이 아닌 신왕으로 비겁과다면 이것은 관살이 벌써 신왕하다면 이 비겁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신왕하다면 이 경금으로 목다 금결이 되기 때문에 제어를 하면은 안 되고 식상으로 순용의 격국으로 설계를 시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글자가 이 부분은 생각 없이 필자가 써서 오타가 된 것이고 이때는 식상을 취용한다. 신강사주로 인성이 과다하다면 이때는 제극인 하는 재성이 용신이 된다. 신약사주로 식상과다한 신약사주라면 자, 간목이나 을목일간에서 4월이나 5월에 병화나 이렇게 있다면 4, 5가 있고 5월이고 병화가 투출이 되었다면 식상, 과다, 신약일 때 이때는 5월에 인묘는 오히려 식상을 강하게 하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화기를 강하게 하는 인이나 묘보다는 이 가불목 입장에서 인수를 용신을 해서 사주를, 특히 개수가 있어야 되겠죠. 개수가 있고 여기에 해수나 자수가 있어서 개수를 용신해서 온도 조절을 시켜서 사주를 조우를 시켜주고 치열한 화기를 제어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 진토나 축토가 반드시 한 글자 있어야 되는 것이 조건이다. 그래서 신강했을 때 인묘우는 식상만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별무 소용이다. 이때는 신약 명식으로 재성이 과다하다면 이때 간목일간으로 재성이 진술충미, 토기, 진월이나 수월이나 축월이나 또는 미월에 재성이 과다하다면 이때는 오로지 인목이나 묘목이 있어야 한다. 간목일간이었을 때 신약하더라도 여기에서 토기가 강하다 했을 때, 재성이 강하다 했을 때 운에서 을목 운이 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다른 간목이 오고 인목이나 묘목이 왔을 때 이 재물을 내 것이 되게 하고 이 비겁이 용신이 된다. 신약 명식으로 관살 과다하면 인성을 취용을 하는데
이 관살이 여기에서 금기가 너무 과다하다면 이때는 인수를 취용을 하거나 아니면 제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 글에서는 관살과되면 인성을 취용한다고 그러는데 계절과의 문제, 조우를 성격시켜서 인수를 취용할 수가 있고 식상을 취용할 수가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부라 칭하고 내일은 식신격 사주의 2부를 하시자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